자, 우리 한국소방안전원,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어디서 봅니까? 그쵸, 안전원에서 봅니다. 이 안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소방기본법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에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된 게 한국소방안전원이에요. 우리 안전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 업무는 무엇이다? 그쵸? 홍보,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탁받았냐? 그쵸, 소방청장에게 위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우리 간행물 발간도 안전원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대국민 홍보 또한 안전원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소방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마지막 국제협력까지 해서 안전원의 업무다. 자, 얘가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우리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곳은 안전원뿐만 아니라 기술원도 있습니다. 기술원은요, 형식 승인, 제품 검사 등등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안전원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는 기술원이 담당하는 업무인지 안전원이 담당하는 업무인지 안전원이 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한번 예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한국소방안전원은요, 대국민 홍보한다고 했죠. 간행물 발간합니다. 위탁하는 업무 맡고 있어요. 하지만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형식 승인은 누구? 그쵸? 기술원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2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시험을 한번 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급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사항 비교해서 한번 제가 그쵸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상물에 있어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이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호스릴 방식을 제외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 또는 여기가 중요해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자, 가연성 가스 시험에서는 뭐 3000톤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아니겠죠? 2급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요, 지하구입니다.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체크해 주시고, 또 넘어가서 보니까요,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비 등 아니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우리 목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험하죠. 빠르게 그 피해가 번질 겁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냐? 첫 번째는요,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5년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혹은 1년, 2년 아니고 3년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러한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마지막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자, 얘는요, 문제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뿐만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꼭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는요, 수용인원 산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죠? 자, 우리 수용인원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인지 숙박시설이 아닌지. 숙박시설일 때는요, 침대가 있는지 침대가 없는지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을 산정해 보시오. 자, 침대가 있을 때는 침대의 개수로서 수용인원을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침대가 없을 때는요, 그쵸?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객실의 바닥 면적은요, 각각 150제곱미터랍니다. 150제곱미터라고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의 길이는 10m랍니다. 면적은 3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숙박시설의 종사자 수는 5명이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복도입니다. 자, 우리 복도 면적 나왔다라고 해서 복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복도가 주어지더라도요, 수용인원 산정에 있어서 복도는 산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복도는 제외하고 이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키포인트. 자, 보면은 모든 객실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객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네요. 얘를 몇으로 나눠준다고요?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 5, 15, 5, 8에 40, 400명이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종사자 수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405명의 그쵸 수용 인원이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축약해 왔습니다.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이 표를 보고 3개의 문제를 전부 맞추셔야 되는 복합식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수련시설입니다. 규모는 지상 13층이네요.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우리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죠. 얘를 보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연면적이 15,000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상 13층이기 때문에 1급이다 체크 먼저 해주시고, 소방시설 설치 현황 한번 쫙 봐주시고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도 보도록 할게요. 선임 날짜가 2024년도 2월 12일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습과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임이 되고 난 이후 6개월 이내에 강습 교육 및 실무 교육을 받아주셔야겠죠.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러한 이수 이력이 없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다면 3개의 문제는 맞추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교육 이수 기한을 고르랍니다. 자, 이수 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따라서 2024년도 6개월 더해주시면 8월 11일이 되겠죠.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아까 봤습니다.
1급이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요, 이제 보조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을 고르랍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있어서는요, 300세대마다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보조자 1명이 필요했죠.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는 그쵸, 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시설과 수련시설 이런 곳들에 있어서는 1명만 선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명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세 문제 맞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습과 실무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시권자는 우리 소방청장이죠.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에게. 대상자 한번 봐주시고요. 통보는 교육 실시 30일 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교육의 주기입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따라서 우리 앞서서 2024년 8월 11일이라고 한 것이고요. 교육 실시 후에는 2년마다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다만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6개월 교육은 면제되는 것이고요. 선임된 이후 2년마다 한 번씩만 받아주시면 되겠다. 요거 봐주시고 또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1급 대상물이죠.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은 1급에 해당이 된다. 자,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쵸, 수련시설에 있어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은 1급이다. 층수 따지지 않고 연면적 따져봐 주셔도 됩니다.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1급 대상물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만족해야만 1급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1급이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입니다. 앞서서 제가 다 말씀은 드렸어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있어서는 보조자 선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정말 규모가 커서 300세대를 계속 초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연면적으로 따져봐 주셔도 됩니다.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얘는 아파트를 제외한 것이 되겠죠.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한다 체크해 주시고, 우리 이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추가하지 않고 그냥 1명만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소방관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까? 저 천을 덮었어요. 이 소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이 문제 요즘에 은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연성 재질의 천을 덮는 것, 이게 바로 질식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질식소화가 무엇인가요? 저 산소의 농도를 없애주는 거에 줄여주는 것입니다. 15% 이하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서 소화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연소가 일어나게 있어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연성 물질이고요. 두 번째, 가산점 산소 공급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하원이죠. 자, 이때 연소의 3요소 중 산소의 공급을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질식소화고요. 요 가연성 물질 있죠. 얘를 없애는 것, 그게 바로 제거소화이고요. 그리고 점하원의 온도를 낮춰서 소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냉각소화가 되겠습니다. 억제소화는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이죠. 탐설비에 자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자체 점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서 확인된 결과를 해당 점검표에 작성하였습니다. 잘못 작성한 것을 골라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점검 시 확인사항, 자, 우리 자탐 설비에 상용 전원이 끊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수신기 상용 전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상용 전원이 끊겼을 때 예비 전원으로 바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했네요. 예비 전원 시험 결과 전압 표시 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었다라는 것은 얘는 예비 전원이 아직 성능이 적정하다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실시 결과 단선이 표시가 되었답니다. P형 수신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시험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R형은 LED 모니터에 문자로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P형은요, 도통시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실시를 했더니 단선이 표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배선에 있어서 회로 정상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이겠죠. 4번도 맞습니다. 자, 3번도 맞아요.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을 반복하고 있답니다. 자, 수신기에 있어서 스위치 주의 등이 전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쵸, 평상시에 눌려져 있으면 안 되는 우리 주경종 스위치라던가 지구경종 스위치, 얘네들이 눌러져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신호가 와도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명동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작 스위치의 정상 위치 여부 동그라미일까요? 아니겠죠. 왜?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계속해서 전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져 있으면 안 되는 스위치가 눌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점검 결과 X 표시여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마지막 계단실의 연기 감지기가 불량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감지기의 작동 시험 적합 여부를 확인했더니 점검 결과 X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의 문제들은 점검 시 어떤 사항을 확인을 했는지 그 점검표까지 작성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해서 옥내 소화전을 사용을 해서요, 충압 펌프가 작동했답니다. 이때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에 있어서 점등되는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화재가 발생해서 옥내 소화전 사용을 했어요. 충압 펌프가 작동했답니다. 자, 보시면 충압 펌프가 작동한 것이지 주 펌프가 작동했다. 아니죠. 따라서 충압 펌프에 관련된 우리 표시 등만 찾아주시면 끝입니다. 자, 일단 동력 제어반 충압 펌프의 기동이 점등되어야 된다. 정지 과부하 아니고요. 기동이 점등되면 되겠습니다. 왜? 얘 어차피 자동으로 놔져 있기 때문에 충압 펌프 작동했네. 기동이 점등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감시 제어반에 있어서도요, 둘 다 자동에 놔져 있죠. 우리 선택 스위치가. 따라서 충압 펌프의 압력 스위치 부분이 점등이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리을 체크해 주시면 끝이다. 매 회차마다 우리 매 시험마다 꼭 출제되는 문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릴 것이고 그에 접목시켜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탄입니다. 우리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것은요, 소방 관련된 자격증이죠. 소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그 소화 원리는요,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화 원리 보시면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제거 소화라고 해서 우리 물리적인 소화가 있고요. 부촉매 소화 이퀄 억제 소화입니다. 부촉매 소화라고 해서요, 화학적인 소화 방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화는요, 냉각, 질식, 제거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냉각 소화는 대표적으로 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은 증발자멸, 기화자멸이 매우 큽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냉각시켜서 화재를 소화시킬 것이고요. 점화원을 냉각해서 소화시킨다라는 말이겠죠. 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이산화탄소 CO2도
당연히 냉각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CO2는 냉각소화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식소화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질식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식소화는요. 자, 우리 연소라는 것은 총 3개가 필요한 것이죠. 연소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자, 산소가 있어야만 연소가 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산소의 농도를 점차 떨어뜨려서 15% 이하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연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인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희박하게 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질식소화입니다.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포소화 설비도 우리 질식소화에 해당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또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줄 수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해당 가스를 이용을 해서 산소 농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얘 또한 질식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거소화는요. 우리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중에서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거소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산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산불 발생하겠죠. 그 나무를 제거한다. 이게 바로 제거소화입니다. 자,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인 소화고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음의 조건과 같은 불을 소화했습니다. 소화 원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시오. 간을 보니까요.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불이 크게 붙어서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었더니 불이 꺼졌대요. 자, 프라이팬 뚜껑을 덮었다라는 것은 프라이팬에 더 이상 산소가 오지 못하게 뚜껑을 덮은 것이겠죠. 이게 바로 질식소화입니다. 15% 이하로 우리 산소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고요. 캠프파이어 뒤에 불씨에 우리 물을 부어서 불을 껐답니다. 캠프파이어가 끝났습니다. 불씨가 막 남아있겠죠. 거기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물의 증발자멸을 이용을 한 것이죠.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보고 알맞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랍니다. 자, 이 수신기를 보니까요. 일단은 화재 표시 등이라던가 1, 2, 3, 4, 5층에 점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X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해당 수신기는 축적형 수신기다. 축적형 수신기인가요? 자, 보니까요. 점등이 되어져 있을 때 축적이고 소등이 되어져 있을 때 비축적인데 지금 현재 점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오게 되면은 바로 작동하겠다. 수신하고 동작시키겠다. 점등, 축적 아니고 비점등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축적이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주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눌러져 있으면 안 되는 스위치가 눌러져 있게 된다면 우리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거릴 겁니다. 하지만 스위치 주의등 지금 어때요? 꺼져 있습니다. 소등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치를 보니까요. 스위치 중에서 눌러져 있는 것이 예비전원 스위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경종 스위치는 눌러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주경종 스위치다 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를 눌러버리게 된다면 그쵸, 지금 점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점검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경종을 누르지 않고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종 소리를 듣고 뭐야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경종, 지구경종 이러한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재 신호를 보냈을 때 이러한 경종이 명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점검 시에 사용하는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점검이 다 끝났네. 평상시에 있어서는
눌러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눌러져 있게 된다면 스위치 주의등을 보시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보도록 할게요. 예비전원을 교체해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신기를 보니까요. 예비전원 감시등이 점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 수신기 내부에 있는 예비전원이 그죠?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비전원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요. 예비전원 시험을 했을 때 전압 지시가 났네. 교체해 주셔야겠죠. 예비전원을 교체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탄은요. 이러한 동력 제어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동력 제어반 상태와 동일한 감시 제어반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동력 제어반을 보니까요. 주 펌프와 충압 펌프 전부 자동에 놔져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 펌프가 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충압 펌프는 정지에 놔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시 제어반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주 펌프가 기동이 되고 충압 펌프는 정지 상태냐? 자, 감시 제어반은요, 수동으로 놔주셔야 되고요. 주 펌프만 기동시키면 되겠죠. 충압 펌프는 정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감시 제어반에 있어서도 주 펌프가 기동이 되면은 주 펌프 쪽에 점등이 되는 것입니다. 충압 펌프는 기동되지 않았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쵸, 점등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동력 제어반을 보시면 기동, 펌프 기동 둘 다 점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는 항상 점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밸브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밸브함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밸브함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밸브가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압력계 밑에 부착되어져 있는 이 밸브는 개방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배관 내의 압력이 정상인지 0.1메가파스칼 이상 1.2메가파스칼 이하로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정상 상태라면 이 압력계 지침도 요 사이에 그쵸, 지침하고 있겠죠. 자, 두 번째 밸브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관 내의 가압수를 다 배출하면 안 되겠죠, 평상시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험할 때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시험 밸브는요, 배관 말단에 설치합니다. 배관 말단까지 오는 그 압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차피 배관 중간도 그쵸, 정상 상태의 압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배관 말단에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를 열었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네요. 그러면 그때 음향장치 작동해야 됩니다. 밸브 개방 표시등, 밸브가 개방되었습니다. 밸브 개방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펌프가 작동해야겠죠. 가압수가 다 빠져나갈 겁니다.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지고요. 펌프가 작동할 겁니다.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에 방출 표시등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다. 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보니까 유도등이네요. 피난구 유도등이네요. 자, 다음은 무엇을 점검하고 있는 것인가? 왼쪽 사진 보니까요.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니까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맞습니다. 예비 전원 점검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 상용 전원으로서 받아와서 잘 점등이 되어져 있다가 우리 전기가 끊기게 되면은 예비 전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전환이 되는지 첫 번째와 같이 잡아당겨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제 상용 전원은 끊겼고 예비 전원으로서 점등하겠다라고 해서 잘 점등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응급처치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씩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죠. 특히나 이 체계도에 있어서 빵꾸 뚫어 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체계도를 다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급처치 체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라고 했지만 저는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별 응급처치 구분을 해줄 건데요. 가장 먼저 의식이 있는 환자인지 의식이 없는 환자인지 두 개로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호흡곤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단순 외상인지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호흡곤란이네. 그러면 이제 구강 내에 뭐가 끼진 않았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네요. 그러면 복부를 밀어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니은이다 라고 했다면 복부 밀어내기를 집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구강 내에 이물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자에 환자를 앉힌 다음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피가 철철 나고 있는 출혈과 두 번째, 골절 어딘가 부러졌을 때, 세 번째, 화상입니다. 자, 화상 입은 환자가 있을 때는요, 화상 처치해 주시면 되고요. 골절 입었네. 그러면 부목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혈이 생기고 있네요. 그러면 지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그 환자를 봤는데 의식이 없답니다. 그때 또 두 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호흡이 정상인지 아니면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정상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 자세 취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비정상 호흡을 하거나 무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 머릿속에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